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고3 모의고사 독서 지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SMR처럼 2번 정도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들으면 보이고요. 읽으면 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중차분법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중차분법은 2022년 6월 고3 모의고사 지문입니다. 이 지문은 수능 특강에도 나왔었죠. 자, 그래서 수능 특강이랑 연계된 모의고사 지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를 해야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건 어떤 거다? 사건 후의 결과하고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상의 결과를 관측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집단과 시행집단의 결과죠. 그리고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이 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시행집단은 경험을 한 표본들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비교집단 같은 경우에는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해서 무엇을 평가합니까? 사건의 효과를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뭡니까? 관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물이나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사건 이외의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말고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를 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집단하고 비교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는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이 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인 방법이 이상적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임의로 배정이 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임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이 되도록 이 사건을 설계를 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 이상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을 표본으로 한다거나 자,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많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렇다라고 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중차분법은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사건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하면 된대요?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자, 여기에서 이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어떻게 하면 된다? 빼주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고 하는 자, 평행 추세 가정에 근거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이 말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여기 보면 이 말 자체가 어떤 거냐면 어떤 특정 사건 말고 두 집단의 변화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평행추세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정에 근거를 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정이 만약에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이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또 다시 이제 말을 바꿔보시면 비교 집단하고 시행 집단의 사건 전의 상태가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집단의 표본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까 근데 그 조건이 뭐였어요? 어떤 특정 사건 이외에는 두 집단의 변화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죠. 자, 만약에 그렇게 가정만 한다라고 하면은 꼭 이 두 집단이 뭔가 이제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굳이 이렇게 구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중차분법이라고 하는 거는 1854년에 이 스노라고 하시는 분이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 두 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에 이 주민들의 주목을 했어요.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에서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그 스노가 이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에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들을 비교를 해서 이 콜레라가 공기가 아니라 물 때문이구나. 이 물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경제학에서 이 1910년도에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데 이 방법을 처음 또 이용을 했고요. 자, 아까 이제 스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처음 사용했고 경제학에서는 1910년도에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할 때 이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이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을 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아까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사건이 없었는데도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변화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동일하지 않으면 잘못 평가를 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증가 효과를 평가를 할 때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서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에는 이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일자리가 만약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노동자 비중이 큰 시행 집단이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 비교 집단에 비해서 고용률 증가가 당연히 작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을 해서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해서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보다 작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 집단 간의 표본의 통계학적인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의 시기의 시행 집단을 이 비교 집단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말은 어떤 거냐면 한 집단의 사건의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비교를 해서 사건의 효과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고용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고 하면은 집단 간의 표본의 통계적인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가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 이유가 뭐다? 그러면 이 집단 간의 표변의 통계적인 유사성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게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집단을 구성을 해서 각각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을 하면 이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라고 하는 신뢰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이 문단에서는 이렇게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이 신뢰를 어떻게 높일 거냐라고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방법 첫 번째가 이 각각의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을 해서 각각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시행 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인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평행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방법은 두 번째,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을 구성을 하라는 거예요. 이 통계적으로.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중차분법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자, 이 글의 특징은 주요 용어 개념을 설명을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줬어요. 좀 약간 어려운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에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이중차분법의 개념, 그리고 아까 순호, 유래, 그리고 이제 이 효과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중차분법을 활용할 때 유의할 점을 아까 평행추세 가정과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중차분법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경제학에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인 이중차분법을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 이중차분법은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거죠. 자, 뺀 거를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중차분법은 평행추세 가정에 근거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평행추세 가정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채 이중차분법이 적용이 되게 되면 사건의 효과는 정확하게 평가되지 못하기 때문에 평행추세 가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을 통해서 자, 이렇게 이중차분법의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글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읽어보았습니다. 읽으면 보이고요. 들으면 보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